그야말로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경북 양산에서 어제 새벽, 8일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요. 한 주민이 새벽 3시에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재개발 예정돼 있는 건데 이 담벼락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불길이 보여요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네. 정말 끔찍하고도 심각하게 훼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났는데 거기서 정말 시신이 발견됐다. 정말 잔혹한 혹시 사건이었을까요? 인근 주민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우범지역이에요. 여기 가로등도 아무것도 없어요. 해남가 무서워서. 이곳이 우범 지역이었단 말은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아마 인적도 드문 곳이었겠죠. 가로등도 없던 거 보니까. 그런데 쓰레기 더미에서 불꽃이 난다 일단 신고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혹시 김복준 의원님 네, 저기가 예. 쓰레기 소각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럼 일부러 혹시 범행 장소를 저곳으로 택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기가 재개발 때문에 아마 그 근처가 다 이제 그 폐허 상태인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그 교회 마당에서 발견이 됐는데 교회 같은 경우도 2년 전부터 이미 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되면은 암흑천지로 바뀌어 버리니까 인근 주민들도 그 해지고 나면 그 근처를 못 갔대요. 무서워서. 아하. 그렇다면 상당히 은밀한 장소이고 누군가 그 시선이 닿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범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범행 및 뭐 시신을 유기한다거나 하는 데는 상당히 용이하겠죠. 아하. 그렇다면 이거는 다분히 이 범인이 선택한 장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은요. 교회 인근에 있는 정말 공터입니다. 정말 다 폐허가 된 곳에 인적이 정말 드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점이 있습니다. 저곳에서 뭔가 살해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른 곳에서 살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곳의 시신을 유기 또는 훼손했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 여성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 부분 신체의 일부가 훼손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두 가지 형태밖에 어떤 없어요. 걸까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연쇄살인 범죄자라고 그러죠. 허허. 살인 그 자체를 그 어떻게 보면 즐기는 사람들, 아하. 그런 사람들이 신체의 일부를 취득하는 어떤 트로피 형태. 소하. 그런 경우 이외에는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이거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경우 이외에는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네. 면식범일 가능성이 많은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시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 바로 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시신을 훼손하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화재까지 방어까지 했다면 아하. 완벽하게 이거는 증거인멸을 그 노린 범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저곳을 시신의 유기 장소 또 거기에다가 증거 인멸을 위해서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혹시 범인은 저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예, 그래서 경찰이 이제 주변의 CCTV 탐문 수사 끝에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아하. 그 사람을 이제 긴급 체포하고 집에 가서 수색을 했더니 네. 일부 혈흔도 발견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금 특정된 상태입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범인일 가능성, 일단 주거지 수사 과정에서 혈흔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 이거 말고도 더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남성이 지금 긴급 체포가 됐는데 긴급 체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황들이 나오는데요. 이날 불이 난 시간이 8일 오전 2시 36분쯤이에요. 이 불이 난 이 교회와 이 교회 인근의 건물들의 CCTV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불이 난 이 시간 직전과 직후에 이 남성이 이 근처에서 지나다니는 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탐문 수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성이 한 2년 전부터 이 훼손된 시신과 나이가 비슷한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그 동거녀가 최근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 동거녀의 가족들도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혹시 이 훼손된 시신과 사라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동거녀가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아. 지금 염두에 두고 네. 보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아직은 이 동거녀가 경찰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국과수 감식 결과 이 시신된 훼손은 여성이고 나이대는 50대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까지 이 동일인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게 일단 경찰 수사의 첫 단초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에 관련된 어떤 그 자료들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그럼 뭐 DNA로 이제 확인한 거죠. 사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체에 있는 DNA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DNA 비교해보면 동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관건이고, 그게 동일인지 여부가 확인돼야 이제 수사가 좀 진행이 되거든요. 수사가 근무사 되겠죠. 어찌 보면 경찰 수사의 ABC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신, 훼손된 시신의 그 여성의 DNA와 실종된 여성의 DNA가 일치하는지를 지금 밝혀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동거녀의 머리카락 또 그리고 이 칫솔 같은 데서 일단 DNA를 채취를 했고요. 아하. 그리고 훼손된 시신의 DNA도 이제 채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수에 보냈고요. 오늘 밤쯤에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CCTV와 관련돼서 그 해당 지역에 그 시간에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동일인이라는 것에 대한 결과까지 나오면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찰은 왜 이제 조사를 해서 왜 이런 범행을 하게 되는지 범행 동기 그리고 범행 도구들도 아마 찾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찾으면 점점 더 이 남성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은 김복준 의원님 예. 사실 만약에 DNA가 일치한다면 네. 이 시신 훼손된 시신의 여성 그 여성과 실종된 여성의 DNA가 일치한다. 그렇다면 동일인일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다면 범행이 언제쯤 이루어진지도 거의 윤곽이 좀 좁혀지겠네요. 일단은 뭐 관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성이 그 동거인이 맞아야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전제하에 보면 이제 수사가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이 그 시신이 발견된 상황에서 보니까 네.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이거는 저 CCTV 지금 찍혀 있고 남성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뭐 찍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유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는 아마 이제 그 사후에 만약에 범인이라면 확인하러 다니는 과정인 게 아마 CCTV에 찍혔을 개연성이 높고요. 네. 부패가 진행된 걸로 봐서는 이미 조금은 오래 전에 그 뭐 살해 내지는 그 시신을 유기한 이후에 아하. 방화 목적으로 거기를 배회하는 게 CCTV에 찍힌 게 아닐까.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김복준 의원님, 물론 예. 추정입니다만 지금 만약에 쓰레기 이 소각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훼손된 여성이 예. 이 남성과 한때 동거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남성 연쇄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까 혹시? 그렇게까지는 뭐 확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판단한 건데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맞는 걸로. 아, 그래요? 예, 정황상. 네. 예,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부패 진행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가 진행된 걸로 봐서는 상당 오래 전에 범행은 이루어졌던 걸로 보이고요. 아하. CCTV에 저 사람이 포착된 거는 방화 목적으로 들락거리면서 찍힌 CCTV 같아요. 네. 그래서 CCTV를 가능하면 그 전 거, 네. 그다음에 그 인근을 확대해 가지고 네. 이제 아마 살펴보면 정확한 어떤 그 사망 시간은 추정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주변 이웃분들은 그 동거 여성이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그 얼마 전이라는 게 언젠지를 특정할 수 없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경찰이 이 부분은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포된 남성 이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50대 남성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하. 본인은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동거녀가 집을 나갔는데 자주 집을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찰은 증거를 지금 많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동거녀와 혜손 시신의 DNA가 일치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 네. 남성을 통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에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용의자에서 피해자로 신분 전환해서 입건한 상태입니다. 네. 그 집에서 동거하던 집에서 혈흔 일부가 발견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혈흔도 형태에 따라 달라요. 아.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이 흩뿌려진 서로 닦았다고 하더라도 네. 흩뿌려진 어떤 비산혈 같은 거라면 공격 시에 흘린 그 어떤 혈흔 자국인 걸 특정할 수 있거든요. 네. 경찰은 아마 여러 부분에서 그거는 조사가 돼 있을 그게 거예요. 아마 고유종 사건 때도 그런 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얘기네.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코피를 흘렸다든지 이런 그 혈흔 반응하고 네. 공격을 받으면서 공격을 하면서 이 흩뿌려진 비산혈하고는 그 형태가 달라요. 네. 서로 닦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찰이 착안을 해가지고 이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하마터면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었을 뻔한 이 사건요.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